안녕하세요. 히코사 형사입니다. 오늘은 무비토크 5번째 시간으로 용의자 X의 헌신이라는 일본 영화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항상 말이 없으신 김현종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난 시간에도 사실은 녹화 같이 했는데 제가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시 재녹화하느라고 출연을 못 하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영화 클립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私はあなたに命じる権利がある。即刻この男とは別れなさい。さもなくは私の怒りがこの男に向かうことになるだろう。4色問題？平面または球面上のどんな地図も隣同士が同じ色にならずに4色に塗り分けることができるかという問題だ。また難しそうだな。あら、四川料理ですから。大学2年の時だった。キャンパスのベンチで凄まじい速さでノートに図形や数式を書いてる男がいた。確かに辛すぎる。脳細胞が活性化するでしょ。辛さで脳細胞は活性化しない。それで僕は思わず尋ねた。君はどうしてそんなことをやってるんだ。4色問題は20年以上も前に証明されているのに。すると彼はこう答えたんだ。あの答えは美しくない。僕は嬉しくなった。同じ大学で初めて話が合う人間を見つけたから。それが石神だったのか。隣同士が同じ色になってはいけない。それは4色問題かい？え4色問題を君は知っているのか？アッペルとハーケンが出した答えを検証してるんだろう。コンピューターを使わずにやるなんてすごいな。あの答えは美しくない。美しくない？面白い。君も数学科か？いや、僕は物理だ。예, 용의자 X의 헌신은 추리물이기 때문에 제가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은 안 드리고요. 스토리 라인의 큰 줄기만 하면 두 명의 남자 주인공이 한 명은 천재적인 물리학자이고 한 명은 천재적인 수학자로서 한 명이 범인 역, 한 명이 탐정 역할을 하는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이 천재적인 수학자라는 역할이 얼마나 천재적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사색 정리, 사색 문제라는 것들을 갖고 오는데요. 그래서 얘는 원래 이제 지도에 색깔을 칠하는 문제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그래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을 서로 다른 색깔로 칠한다라고 그러면 전 세계 모든 나라들 아니면 특정 지역의 나라들을 모두 색깔을 칠할 때 최소한으로 4가지 색이면 된다라는 것들이 사색 문제입니다. 얘네들을 수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그래프 이론이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래프 이론은 이제 그래프 컬러링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그래프 컬러링 파트는 굉장히 설명이 어려워가지고 여기 사색 정리 파트에서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서로 인접하는 도형이 있고 그 인접하는 도형을 대표하는 한 개의 포인트를 발생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 도형을 대표하는 포인트와 이웃하는 포인트를 연결해서 이 두 개의 도형은 서로 인접하고 있습니다라는 정보를 라인으로 표시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포인트들의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모두 다 다른 색깔을 가지도록 해야만 한다로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거는 이제 리지드 바디 시뮬레이션에서 컨스트레인 네트워크를 보시면 이거와 흡사하죠. 한 개의 조각과 다른 조각들을 대표하는 포인트들을 만들고 그 포인트들을 연결하는 라인 폴리곤에다가 어떠한 상관관계, 컨스트레인 네트워크를 부여하느냐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 RBD의 컨스트레인 네트워크를 말씀을 드릴 건 아니고요. 요걸 그대로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그래프 컬러 노드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4색 이론 문제를 구현한 게 이제 요 셋업인데, 우리나라를 하면 이제 뭐 각각의 도가 어떻게 구역이 나눠지고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잘 알 수 없는 미국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보로노이 프랙처로 쪼개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컨스트레인 지오메트리를 그래프 컬러에다 연결을 해주시면 이제 각각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포인트에는 모두 다른 값을 가지는 컬러라는 애트리뷰트이 생성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요. 그 각각의 컬러마다 색깔을 다르게 부여를 하면 이렇게 되죠.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4가지 색으로 다 된다면서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면 5가지 색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래프 컬러의 헬프를 보시면, 그래프 컬러링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솔루션을 만드는 걸 우리 목표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그 각각의 연결되어 있는 포인트들마다 다른 값들을 주어주는 것 정도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비교적 간단한 라인 폴리곤 위에 포인트를 발생을 시키고 거기다가 트럼프 카드의 4가지 패턴을 랜덤하게 갖다 붙인 겁니다. 근데 여길 보시면 패턴이 반복되는 것들이 보이시죠? 네네. 다이아몬드가 반복되고 스페이드가 반복되고 하트가 반복되고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뿌려져 있는 오브젝트들을 사람이 인식할 때 게슈탈트 심리학에 보면 Principles of Grouping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오브젝트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을 때 얘네들이 상호 간의 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시밀러리티에서 크기가 유사하다든지 형태가 유사하다든지 아니면 색깔이 유사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 서로 그룹핑을 해가지고 인식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랜덤하게 어떠한 무늬들을 나열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첫 번째 포인트에 다이아몬드 형태가 오고 그러려면 확률이 4분의 1이 될 테고 그 두 번째에도 다이아몬드 패턴이 오기 위해서는 확률이 4분의 1이기 때문에 두 개가 연속해서 같은 패턴이 올 확률은 16분의 1이기 때문에 그렇게 낮지 않은 확률로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사람의 특성상 이게 랜덤하지 않구나라는 인식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이제 그래프 컬러 노드를 써가지고 개선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이 나무를 그리드에다가 포인트를 발생시켜 가지고 심는다 라고 해보죠. 그래서 내가 이 모든 나무들을 서로 다르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몇 그루의 나무를 준비해야 되나 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후디니에서 사실 100그루를 심는다라고 그래가지고 100그루를 모두 다르게 만드는 건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서로 다르도록 보이게 하는 전제 하에서 최소한의 개수를 준비하는 것들이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 컬러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각각 지오메트리를 인스턴싱 할 포인트가 있고 그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에 라인 폴리곤으로 연결을 해주는 이런 지오메트리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 주는 것들은 커넥터 어저이선트 피스가 있고 걔를 거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커넥터 어저이선트 피스에서 보통 계산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assume uniform radius라는 게 켜져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입력되는 모든 포인트가 전부 다 똑같은 p 스케일을 갖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제 상관관계를 계산해서 이게 각각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포인트들을 연결해 줘야지라는 것들을 해주는데, 얘네들에다가 p 스케일을 추가를 하시면 서로 오버랩되는 아이들만 상관관계를 맺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p스케일을 랜덤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들보다는 애트리뷰 페인트나 이런 노드를 이용해서 특정 부분들, 예를 들어 가지고 길가에 있는 나무들이다, 그 다음에 그 뒤로 숲이 이어진다라 그러면 길가에 있는 나무들은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서로 다른 지오메트리를 갖다 붙일 수 있도록 하고, 그 뒤에 있는 애들은 사실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겹쳐서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 그러면 다르게 처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애들은 p스케일을 크게 설정을 해가지고 그 범위를 컨트롤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프 컬러 노드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포인트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포인트를 같이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애들이 모두 0이 부여됩니다. 근데 0은 연결되어 있는 곳에도 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시는 것들은 조금 이용하기가 불편하실 것 같고, 델리트 삽을 이용을 해서 프리미티브와 그 다음에 포인트를 분리를 해내시면, 그러면 서로 그래프 컬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인접하는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포인트들에는 서로 다른 넘버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밖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까지 연결되어 가지고 그 최소한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것들을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셋업을 했고요. 그래프 컬러는 이렇게 0에서부터 3 범위 안에 어떤 숫자들로 부여가 되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이 셋업 같은 경우에는 이 바깥쪽에 있는 모든 포인트들한테 별도의 넘버를 추가적으로 붙여주는 것들을 가능할까 해서 포인트 넘버에다가 디테일에서 가져온 컬러의 맥시멈 넘버를 더해주면, 그러면 여기서 구한 컬러 맥스 값 3이 되겠죠. 그래서 3에서부터 연속적으로 다른 숫자를 부여하는 것들이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애트리뷰 랜더마이즈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유니폼 디스크리트에서 맥시멈 밸류를 디테일에서 가져온 컬러의 맥시멈 값을 써주시면 그냥 그 범위 안에서 랜덤하게 발생을 시키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0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그냥 사용을 하셔도 큰 문제가 없다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커넥트 어저이선트 피스를 계산을 할 때 노멀을 같이 반영을 해가지고 서로 노멀이 어떠한 특정 각도 이상 벌어지면 연결하지 않도록 만든 셋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지오메트리, 이 둥근 지오메트리에 포인트 발생시킨 노멀은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커넥터 어저이선트 피스로 연결을 하시면 이렇게 엣지 부분까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지오메트리를 가져옵니다. 근데 커넥터 어저이선트 피스 with 노멀 같은 경우는 포인트 클라우드 오픈을 사용을 해가지고 노멀이 서로 5도 이상 벌어지면 서로 연결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p스케일은 조금 애트리뷰 페인트 같이 인터랙티브하게 뭔가 그 값을 지정을 해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뭐 라이트라든지 카메라의 관점에서부터 뒤쪽으로 노멀 방향이 만들어지는 것들은 뭐 크게 거기 서로 연결해가지고 다른 넘버를 구현할 필요는 없다 싶은 부분들을 빼실 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비교적 단순한 형태 위에다가 복수계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패턴을 가지고 반복시킬 때, 얘를 그래프 컬러를 가지고 제가 적용을 시켜봤더니 010101 해서 그래프 컬러라는 건 최소값의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두 개면 서로 겹치지 않고 모두 다 채울 수가 있어 라고 만들어주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4개의 패턴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해가지고 그래프 컬러를 이용하지 않고 이제 하는 방법을 궁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포인트 밥에서 루핑을 이제 복수개의 루핑을 돌려가지고 얘를 처리를 하려고 했더니 너무 셋업이 복잡해져가지고 좀 간단한 방법은 없을까 싶어서 이제 개발팀이랑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미리 랜덤하게 발생되어 있는데 서로 겹치지 않는 어레이를 가지고 그냥 포인트를 옮기는 게 제일 간편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디테일에 발생된 요 포인트 어레이들을 보시면 서로 겹치는 넘버가 없죠. 얘네들은 포르프 언틸을 사용을 해가지고 포르프가 정해진 횟수만큼 돌아가는데 아주 큰 숫자가 되겠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돌아가는데 그 중에서 라인에 있는 포인트의 개수만큼이 서로 랜덤하게 발생된 넘버가 이전의 숫자랑 일치하면 추가하지 않고 일치하지 않으면 추가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어레이를 만들어내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어레이의 디폴트 값을 캔디딧이라는 걸로 집어넣는 형태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꼭 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스니펫을 써가지고 디폴트 어레이 값을 받아들이는 것들을 결정을 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레이를 이렇게 디폴트 값을 설정을 하고 거기서부터 뭔가를 해야 될 때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는 서로 겹치지 않는 패턴들을 발생을 시키고 이전부터 이제 랜덤을 써가지고 이렇게 한정된 개수의 것들을 복사를 할 때 서로 겹치는 것들 때문에 여기 랜덤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리저리 궁리를 하다가 그래프 컬러 노드를 보고 그거를 좀 더 확장시켜가지고 이렇게도 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뭐랄까 실제로 이제 프로세서 모델링에서 인스턴싱을 이용을 하신다라고 그러면 결국은 사람이 랜덤하게 의도한 것들을 흉내내는 것들이 필요하실 수 있는데 컴퓨터의 랜덤은 이제 수도 랜덤이기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발생을 시켜서 그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사람 눈에는 패턴이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되고 그게 뭐랄까 더 랜덤함을 추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랜덤을 조금 조정하는 것들이 필요하실 수 있는데 그때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용의자 X의 헌신 영화를 가지고 사색 문제, 그 다음에 그래프 컬러링, 그 다음에 뭐 게슈탈트 법칙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랜덤을 조금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예, 회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가 이제 사실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문제 해결을 이제 시간을 쓰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솔루션 하나하나가 얼마나 결과를 달라지게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배우게 된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다른 영화로 또 다른 후디니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